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한 바퀴 완전히 돈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국과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알렉산더 맥넵 대령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참전하셨습니다. 제주에도요 맥넵 곧이라고 해서요. 그분의 성함을 따라서 이름을 다 달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53년 정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제주도에서 또 고아원을 설립하는 데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겨우 한 5살 정도 많은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요. 친척 중에서요. 저희 할아버지를 60년 전에 만나본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이너로서는요, 무슨 경향적으로 봤을 때 비주얼한 컨텐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의 말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제자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관련성이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용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건데 마음과 사고라는 것은요, 어떤 디자인의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이라든가 아키텍처, 건축이라든가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세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들이 우리 세계를 디자인해가는가 봤을 때 특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디자인해가는가에 있어서 관련성이 높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리적인 조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직업으로서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했을 때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정수의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에 있어서는 저는 한 30여 년간 디자인계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는 일단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깊이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바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성을 가지고 우아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좀 더 큰 맥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볼리즘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로고가 청중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성 속에서 단순성이라는 것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만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성이 있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점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과 부정적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라고 하는 스페이스를 연결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죠. 로고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DNA, 브랜드 캠페인에서 DNA입니다. 로고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거로부터 굉장히 최대의 끝으로 끌어갈 수 있으면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었을 때요, 그 안에서의 균형점이 있고요. 확장성이 담보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고 디자인으로서 1차적으로 심볼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편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형태의 에센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합니다. 무엇인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제가 15년 전에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볼리즘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편성을 따라갔을 때 간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분해하다, 디코딩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자연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세계 속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관하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관하게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요. 일관되게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연 속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다양성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런 모든 텍스처, 모두한 색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세싱하고 있는 정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요. 움직이는 그리고 또 배포해 나가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세계 속에서
배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있어서는요, 진동의 그 포장 이렇게 엔벨로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리고 또 분포되고 있는 에너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1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점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잎이 어떻게 태양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광합성을 통해서 그 잎의 그 베인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다시 줄기를 통해서요 나무로 연결이 되는가.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죠. 이것이 단지 식물 속에서만 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그 물의 움직이라든가 영양소의 움직이라든가 흙 속에서 영양소의 움직이 그리고 또 지구의 표면까지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그렇죠. 혈관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또 신경계도 움직이게 되는데 신경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자극들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로고 같은 경우 이즈텍을 위해서 제가 만들던 로고인데요. 그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입니다. 뉴멕시코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뉴멕시코 알버커키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스텍사에서는요, 미국 내에서의 기술 기업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선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대기업이 있죠. 이 대기업의 기술, 파트너들의 기술을요, 중남미에 있는 대학 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쪽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인 기술의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과 기술 기업 사이에서 이전이 일어나겠죠. 기술 기업들도 무엇인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 마친 우수한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교환이 이 같은 선형적인 포맷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2D적인 공간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선형적인 흐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제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앞서 나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도 기술은 이미 있었던 거죠. 첨단이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 중에서요, 제가 당시에 이를 살펴보면서 탐구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기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캘린더 같은 경우는요. 캘린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의 캘린더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윤년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넣어야만 캐치업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옛날식의 캘린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그 순간에서뿐만 아니라 저장이 돼야 되겠죠. 안전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이 돼야 되는 것이 또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이크로에서 마크로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분자에 이르기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오브제들이 있는데요. 이 오브제들이 3D의 공간에서 등장하게 되었을 때요, 이것이 콜랩스, 무너지게 되면서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전혀 갭도 없고요. 오버랩도, 중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성, 무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버랩이 없으면서 어디선가 브리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테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2D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헥사곤 방식의 육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방식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지오세틱 돔, 버크만 풀러가 디자인한 것인데 20세기 초반에 이미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스케일로 봤을 때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건축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건설했고요. 세우는데 손쉬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벌집인데요. 이 벌집 같은 경우는 육각형에 굉장히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육각형이라고 했을 때는요, 육각형에서는요, 좀 더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왁스는 다른 삼각이나 사각에 비해서는 왁스는 적게 들어가고 꿀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벌집을 만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벌 같은 경우는 다리가 6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육각형의 분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 봤을 때 사실 피부 쪽에서 봤을 때요. 지금 꿀벌의 안테나를 지금 보셨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육각형으로 굴려져 있는 커넥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들여다보면요, 육각형의
것은 계속해서 관철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창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이미 알고 태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 inherent, 내재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측정 가능한 그러한 디자인. 뭔가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로고들이요. 사실 어떤 나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은행들은요. 뭔가 이 저장을 한다든지 돈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이미지, 안정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돈을 보관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아주 금속을 갖다 혹은 귀금속을 가치 있는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죠. 인간이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귀금속이었지만 이제는 종이로 만들어진 돈이죠. 지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정말 이 은행이란 로고를 보면서 저기는 안정한 곳이구나. 안정된 곳이라서 나의 그 소중한 돈이랄까 이런 귀금속을 저장할 수 있구나. 수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은행에 이런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각기 다른 에너지 요소들을 나선형 형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 형태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나선형, 지금 보시는 것은요. 뭔가 자매 형태로서 두 개가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하면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요. 바로 DNA 이중 구조죠. 바로 밀키웨이에서 2006년도에 블랙홀 주변에서 발견된 이중형 나선으로 만들어진 은하수입니다. 동일한 형태로서 인간의 DNA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와 똑같이 이 은하계에 있어서의 이 은하수도 마찬가지로 이중형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전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인간의 게놈을 그대로 인간 지도를 우리가 차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DNA인데요.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에너지를 포커스시켜서 또 동일하게 지도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간의 DNA죠. 동일한 임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루 드라이버나 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 이유는요. 바로 가장 낮은 힘을 주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할렉스입니다. 알고리즘인데요.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시작해서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학적인 모양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걸 보면 너무나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모든 것들이요. 바로 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선 형태로 이렇게 물결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우리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 있죠. 나선형 형태고요. 또 그 모든 수많은 유기체, 생물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또 해바라기도요. 이중형 구조로서 안에서 밖으로 나선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요. 분명히 이제 이런 원형 구조로서 모든 것이 다 압축돼서 그 안에 내장이 될 겁니다. 나선형이라는 것은 스파이럴 형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요, 몇 가지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선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비밀 숫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두 개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0 더하기 1은 1이고요. 1 더하기 1은 2고요. 2 더하기 1은 3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선형의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도, 커브, 곡선 이렇게 멋진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서 반영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라는 것이죠. 뭔가 유기적인 감성을 이용을 하라는 뜻이죠. 여기 두 개의 노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토 시대의 호소카이가요, 이 5개의 나선형을 보이면서 정말 어떤 미적인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미적인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미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어떤 데코레이션 목적이 아닙니다. 미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로서요, 미학을 통해서 관중들과 서로 어떤 접점을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미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관중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방식으로서 또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바이스의 디자이너인데요. 그 길거리 예술가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원래 벽에 빌보드 5개 광고에다가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6시간 동안 이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든 게 이게 계속 버티려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가장 또 기본적인 건데요. 대부분의 디자인에 있어서 애플 로고 한번 보세요. 애플사. 제노 씨가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고 느낍니다. 아마도 이 디자이너들이 보통 로고를 디자인할 때 이 5가지 프로포션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연적인 영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요, 별하고 이 나선과 또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능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 핵심적인 요소이죠. 별. 그리고 나선, 이 2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별을 디자인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안에서 점점 작은 규모로 계속 돌면서 결국은 한 사이즈 안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한번 보세요. 별들을 다 연결해 본다면 결국 곡선형으로서 5개의 또 나선이 또 그려지는 것이죠.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이유는요. 모든 자연 세계에서 그대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 본, 위에서 본 해바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불가사리 형태로서 보이면서 가장 작은 이 잎사귀는 가장 최근에 났던,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났던 잎사귀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물을 흡수를 해서 저 밑에까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이 자연, 주변에 있는 자연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또 이 줄기의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잎사귀들이요, 나선형으로서 줄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별 모양을 그리고 있죠. 역시 내재된 인간의 성격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팔다리가 다 그 몸체 밖으로 나가게 5개이지 않습니까? 머리, 팔 2개, 다리 2개, 5개이죠. 역시 환경에도 모든 게 다 5개의 구조로 나와 있고 손가락도 5개입니다. 모든 가 다 5개로 되죠. 또 우리 느끼는 감각도 오감입니다. 모든 게 다 5개예요. 5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이면서 또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성장군 호텔도 별 5개면 최고고요. 또 식당도 별 5개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5개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은 항상 5성이고요. 어떤 상황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자연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점이나 이런 슈퍼마켓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이 또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을 하죠. 또 꽃잎이 5개다 혹은 나선형으로 맞아져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양소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을 우리가 그 측면으로 잘라본다면 역시 나선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스쿼시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체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심지어는요 5개의 그 꽃잎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를 본다면은 모두 다 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스잎을요 역시 이 비타민이 가장 풍부한 차로서 마시죠. 그 외에도요 식물들을 본다면요 6개나 9개 잎사귀가 있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식료품점 말고 그 외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나선이 이렇게 다른 동그라미 SK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그 비영리 단체죠. 텍사스에 있는 스완송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었던 로고입니다. 이건 사실 그 사람이 그 타격이 전에 그 무엇인가 가장 최선의 그 결과를 얻도록 한다라고 것이 바로 스완송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같은 경우는요, 임종을 맞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병동에 있는 말기 환자라든가,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라든가,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임종을 맞은 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타계를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요, 나선과 굉장히 관계를 있죠. 스완송이라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요, 저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어쨌든 백조가 들어있으니까 그 백조를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의도, 이것이 좋은 디자인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들이 그렇게까지 잘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땐 시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을 해서요, 시스템을 바꾸고 자연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은 가운데서 자연을 받아들여서 자연을 멘토로 삼고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인가에서 중심을 삼게 됐습니다.